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수 태진아, 본명은 조방헌으로 배우 태연실의 태, 가수 남진의 진, 그리고 가수 나훈아의 아를 따서 태진아라고 예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1953년 4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14살의 나이로 상경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작곡가 서승일에게 발탁되어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1973년 노래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정식 데뷔하게 된 태진아. 신인상을 휩쓸며 주목을 받고 성공적으로 가수로의 안착을 하나 싶더니만 2년 뒤인 1975년 그는 간통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인 김모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인데요.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1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인 김모 씨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태진아 씨는 자신의 나이에 배가 넘는 26살 연상의 여인을 만난 것이고, 상대인 김모 씨는 이남이녀의 가정이 있는 어머니에도 불구하고 26살 차이가 나는 아들뻘인 태진아 씨를 만난 것입니다. 1975년 1월 오후 1시경 태진아 씨와 김모 씨는 응암동의 모 여관에 같이 들어갔다가 김모 씨의 남편과 형사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고 있는 태진아 씨의 모습. 간통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된 태진아 씨는 검사의 신문을 받으며 진술하길, 작년 4월 신촌 로터리 근처 오비 맥주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김부인 일행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리에 불러서 처음 알게 되었다. 작년 7월 말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서 첫 정을 통하였고, 응암동 모 여관과 청계천의 모 호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정을 통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오후 1시경 응암동 모 여관에 같이 들어갔다가 김 부인의 남편과 형사들이 들이닥쳐 발각이 됐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차 신문에서는 김모 씨는 간통한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엎고 그간 20여 차례 태진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으며 현금 6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태진아 씨도 진술에서 김모 씨로부터 받은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옷을 맞추는 데 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레코드 취입비와 각 방송국 프로듀서 54명에게 출연 교재비 조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모 씨는 태진아 씨를 만날 때마다 용돈으로 80에서 100만 원가량을 주었다고도 합니다. 당시는 80kg 쌀 한 가마니가 5,000원 남짓하던 시대, 당시 명품으로 불리던 포니 자동차가 200만 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80에서 1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은 상당한 거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김모 씨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에 합의를 하였고, 그리하여 구속된 지 10일 만에 김모 씨와 태진아 씨는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김모 씨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현대건설의 사장이었던 김모 씨의 남편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덕분에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승승장구하여 훗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태진아의 나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건설 사장의 딸이자 김모 씨의 딸은 상대로부터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그럼 이 일로 태진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륜으로 인해 한동안 연예협회 가수 분과에서 제명되어 낙향한 뒤 이쁜이들이라는 여성 듀엣의 음반 기획자로 나서기도 하며 이 시기 중에 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인 1980년
다시 가수로의 복귀를 노리기도 했지만 과거 일 때문에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아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태진아 씨가 선택한 방법은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먼저 미국에서 정착해 있던 선배 가수 송대관 씨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태진아 씨는 미국 교포사회의 밤무대 활동 등을 하며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평소 송대관 씨와 방송에서 라이벌 겸 앙숙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둘은 아주 절친한 사이로 서로 자가용도 서슴없이 빌려줄 정도로 깊은 우정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1984년 드디어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되자 한국에서 음반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하던 중 1989년 발표한 곡 옥경이가 대히트를 치게 되고, 바로 이듬해인 1990년에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하며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다음해인 1991년에는 미안 미안해 역시 여러 번 1위를 하며 데이트를 시키자 그는 송대관, 서른도, 현철 등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송대관 씨의 후임으로 제5대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가수 현진영 씨의 말에 따르면 임재범, 전인권과 함께 1990년대 가요계의 3대 군기반장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웃는 모습인데 그 속을 알 수 없어 더욱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트로트 가수 중에 몽키매직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일명 뽕짝 가수 이박사. 2014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트로트X에 이박사가 참가자로, 그리고 태진아 씨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박사의 무대 내내 무언가 불편한 듯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던 태진아 씨. 태진아는 이박사가 부르는 뽕짝을 향해 대놓고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박사와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태진아의 태도에 태진아는 뽕짝 앨범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데, 태진아도 예전에 3장이나 뽕짝 앨범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고 내로남불의 태도로 다른 가수 기죽이기를 하는 걸까요? 태진아 씨가 국내에서는 더 인지도가 있을지도 모르나 그런 멸시 속에서 일본에 진출한 이 박사는 일본에서 시대를 앞서간 음악이라며 극찬을 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태진아 씨도 일본에 진출한 역사가 있는데요. 트로트 한류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일본에 진출하였지만 관객 2명 앞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 진출에는 실패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 박사를 향한 자격지심일까요? 아무튼 이 박사를 향한 태진아의 태도는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견미리 씨와 함께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고, LA에서 카지노를 한 혐의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전국 노래자랑 시상식에서 참가자가 수상을 하며 가볍게 포옹을 하려고 하자 마치 자신의 몸에 닿는 게 불편한 듯 수상자를 밀쳐내는 모습 등 그야말로 구설수가 많은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